네,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현장경영시험 역사 분야 한국사, 동양사 해설 강의 할 건데요. 아까 김쌤이 대부분 다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신 답 중에 조금 안타까운 답이나 유사 정답 위주로만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해설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형 2번에 보시면은 이제 고대사 출제가 생각보다 조금 특이한 분야에서 나왔어요. 이걸 기입형으로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문제였는데요. 먼저 이 답은 발해가 신라의 위에 있도록 허락, 조언할 때 사신의 순서 변경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쟁장 사건이라고 쓰신 분이 많은데 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주어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사건의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쟁장 그냥 자리를 두고 다투다라는 뜻이어서 앞에 뭔가 주어와 목적어가 정확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쟁장 이거 두 글자만 쓰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쓰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아마 이제 채점자와 출제자가 실제 시험장 가서 채점장 가서 다시금 논의를 해보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드는데 지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힘든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그거는 조금만 유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제 빈공과 자체는 굉장히 쉬웠죠. 굉장히 쉬워서 빈공과는 거의 틀리신 분이 없는데 기억 부분은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항을 가시면요. 서위와 동의 정도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쓰셨는데 지그세다가 이제 만사추노의 난이라고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서위와 동의를 다 쓰셔야 1점을 받으셨을 거고요.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은 그냥 빵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음의 변까지 해서 이거는 정답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문항으로 가시게 되면요. 정약용과 그다음에 정조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각 친시, 내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정조라는 뜻을 줬고 또 그 옆에 보시면은 걸륭제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있어서 걸륭제식의 조선의 왕 이렇게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정조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방강역고라고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 은근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약용이 했던 것들이었고 우리가 정약용을 문제에 다루긴 했습니다. 물론 아방강역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방강역까지 쓰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초계문 신제는 누구나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연이라고 쓰셨어요. 경연이라고 쓰셔서 아마 이 문항에서도 1점 정도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준수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과 5번 문항에서 각각 1점만 가져갔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준수하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6번 문항에 저희 학원에서 점성도를 틀리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파표도 있고요. 제가 시험 문제 한 3번인가 냈기 때문에 총괄부터 했기 때문에 틀리신 분은 아무도 못 봤어요. 만약 틀린 분이 있다면은 조금 저와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 인강생이 고백하셨는데 점성 넣을 때 욕했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신앙 고백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빈칸 빈칸 니줄친 니은 부분이 조금 답이 갈리시는 게 이제 원래 답은 농전수리법이 맞는데 가장 안타까운 답은 어전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전법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왕안석의 화북지방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들여온 법인데 지문 속에 보시면은 그 결과 양자강 하류 지역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풍성해지는 강남 지역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전법은 엄밀하게 들어가면 답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론서 수준에서는 그 화북지방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출제자가 조금 고민을 한다면 정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살짝 있기는 한데 명백하게 화북지방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답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방전균세법이라고 쓰신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방전균세법은 우리가 문제 풀이 때도 했기 때문에 균등한 조세 그 부가가 주 초점이기 때문에 방전균세법은 명백하게 안 되고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은 어전법은 살짝은 그래도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화북지역이 초점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8번 문항은 틀리신 분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틀린 사람 있으면 죽는다. 죽는다 진짜.
내가 시험 한 달 전부터 목청껏 불렀어요. 철도, 만주, 연해주 막 목청껏 불렀는데 틀렸으면 죽는다 진짜. 그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항은요.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재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시험 2주 전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변형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라고도 해서 틀리신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새 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낯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라고 해도 되고 색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언스라고 해도 되고 사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과학이라고 해도 다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이의가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게 되면요. 12번 문항도 가사로는 사실 뭐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글 지문으로 봤던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정답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쓰라라고 했으니까 강조가 목적을 패하고 현종을 직위시킨 사건 아니면은 뭐 강조가 이렇게 직위시킨 사건들 같은 것을 풀어서 썼다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줄 친 디귿 부분이 조금 답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 답은 둘 다 맞습니다. 흥화진 전투, 귀주대첩 모두 정답이 가능해요. 출제자는 귀주대첩과 홍화진 전투를 구분하려고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가능합니다. 둘 다 정답이 가능하니까 다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경 같은 것도 완전한 교류 단절 혹은 뭐 강동 육주 확보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따로 설치 이것은 명백하게 다른 정답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설치만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항은 정답률이 꽤 높았다라고 보여져요. 흥화진, 귀주대첩 둘 다 정답이기 때문에 거의 틀리신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한자 사료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거란이랑 흥화진 정도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 대만이나 팽우열도 여기까지는 아마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교육학에서 타격을 받은 다음에 12번에 뭔가 한문 사료를 보고 나서 정신을 더욱더 잃기 시작을 해가지고 13번 문항쯤 가서는 거의 이제 정신을 놓기 시작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틀리신 경향이 있었고 특히 이제 특정 항구를 물어본 문제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사에서 특정 지명을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시험이 없었어요. 한국사에서 이렇게 특정 성, 특정 지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만 쓰라고 낸 문항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유난히 중국사에서 그런 문화가 많았고 그래서 기억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뭐 충칭이나 사스나 이런 데 중에 하나만 쓰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충칭까지의 내지 항행권 보장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충칭으로 쓰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디귿도 사실은 뭐 교주만도 우리 뭐 총괄평가 때나 여러 번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 잘 썼어요. 교주만 많이 썼는데 가끔 이제 뭐 산둥반도라던가 청도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정답으로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주만이라고 올바른 정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에서 교주만을 너무 명백하게 통일된 용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교주만 바닷가에 연해져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요 포인트고 교주만을 점령한 다음에 설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출제자가 여기서는 교주만이라고 못 박아서 채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그냥 쭉 보시면은 다 정답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당으로의 변경, 뭐 경사 대학당 설치 이것도 뭐 교과서 문제 풀이반 때나 이럴 때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정답으로 맞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형으로 가겠습니다. B형 부분은요. 가 부분은 1번 문항 B형 어디 갔니? B형 부분에서 1번 문항은 제가 이제 이 가사료를 제가 모의고사 때 한번 냈었는데 이제 빈칸 기억을 뭐 정확하게 쓰자면은 뭐 남북 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혹은 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혹은 뭐 남북 연석회의가 최정답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의 별칭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남북 협상을 여기다가 그냥 별칭으로서 쓰는 책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백과사전 같은 데서 남북 협상까지도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냈었죠. 그래서 여기도 뭐 거의 틀리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미소 양군의 직시 철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쭉 썼다라고 한다면은 아무거나 한 가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정답으로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사료 원문에서는 미소 양군 직시 철퇴가 원문에서의 그 정답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고
나 부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특정 민중 세력이 주장했던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살짝 예상을 깨고 아무래도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나 니을 부분은 그래도 조금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립화론이라던가 남북협상론이라던가 교류론이라던가 그런 것 중에 하나 잘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쓰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니을 같은 경우에서는 남북학생회담이라고 딱 답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틀리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점 정도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번 문항이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했어요. 왜냐면은 한 문제까지는 누구나 썼는데 한 문제까지는 거의 웬만하신 분들 다 썼어요. 왜냐면 뭐 직위한다는 얘기 나오고 뭐 하는 얘기 나오고 뭔가 염철 있으니까 한 문제겠거니하고 기억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썼는데 니은, 디귿, 니을. 근데 디귿도 뭔가 열렸네. 그리고 장이 뭐가 보이고 서역이 보이네 해서 장건이겠거니 하고 해서 디귿까지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으로 썼어요. 이것도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런데 빈칸 니은과 니을은 많이들 틀렸어요. 여기 도낭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물론 수업 시간에 2번인가 하긴 해서 하긴 했는데 설마 도낭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정말로 작은 지역을 하나 묻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사가 사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내신 문항인 것 같기는 해요. 억지로 만들어내신 문항인 것 같기는 한데 니을 정도는 우리가 시험 문제 풀이 때 다뤘고 옛날에 그 심화반 때도 다루긴 했는데 틀리셨어도 무방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뤘음에도 틀렸어도 무방했던 문제니까 기억 디귿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니은도 많이들 틀렸었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쭉쭉쭉 가겠습니다. 쭉쭉쭉 가서요.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6번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다른 건 뭐 답에 뭐 거의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대간 자리에다가 언관을 쓰셨어도 정답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시험 전주에도 지문을 했었으니까 대부분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다가 홍문관까지 썼으면은 그거는 정답으로 조금 답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간 아무래도 사헌부와 사관원만을 말하고 그들의 별칭이 언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사헌부나 사관원으로 쓰거나 대간이라고 쓰거나 언관이라고 썼다면 정답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홍문관까지 덧붙였다라고 한다면은 정답 처리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뒤에 기묘사와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지문에 등장하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관계를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썼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점수를 줄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점수를 줄 것이니까 유하게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의 예상을 깨고 나왔던 것이 제가 4주 내내 모의고사에 만주와 연해주를 등장 배경으로 해서 문제를 한두 문제씩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먼저 사료에서는 독립대전쟁 혹은 뭐 독립전쟁이라고 쓰셨지만 최우선 답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여기다가 무장투쟁이라고 쓰셨어도 정답 처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출제자가 이 사료를 100% 암기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출제자는 외교 독립 방안만 시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무장과 관련해서도 무장투쟁과 관련해서도 임시정부가 했음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특히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언가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 디귿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썼어야 1점인데 그것도 사료를 100% 암기해야만 쓸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만주와 연해주라고 썼어도 정답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제 포인트상 유사 정답으로 만주와 연해주까지 둘 다 썼다면 1점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남만주와 북만주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굳이 왜 만주를 남과 북으로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계속 만주, 연해주라고 차라리 쓰지. 북만주, 남만주라고 나누신 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조금 만주와 연해주보다는 정답률이 조금 낮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여하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처리가 될 여지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남만주와 북만주라고 쓴 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점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3가지 중 2가지라고 썼는데 5가지 중 2가지겠죠. 그래서 육군 무관학교라던가 광복군 사령부라던가 광복군 총영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2가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각각
각각 1점씩 해서 점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교과서에 대부분 나오는 단체들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고 북로군정서라든가 서로군정서라든가 창의부라든가가 임시정부 편제하에서 표면상으로는 취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출제자는 임시정부가 무장투쟁 방향도 그 안에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낸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 추정을 해서 정답에 근접해서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문을 보고 이 사료를 보고 겁에 질려서 다 틀리신 분들도 은근히 살짝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2점 이상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봉오동 전투도 많은 분들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해철을 고민하다가 틀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월에 기반을 해가지고 봉오동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세밀하게 접근을 하신 분들이었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2점 정도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보여지고요. 아마 채점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학원에서 했던 지문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 점수는 왜 이러지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으실 건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뽑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거의 스펀지처럼 많이 빨아들었어요. 서울 50명인 거 저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50명이나 뽑고요. 경기도도 지지 않고 80명이나 뽑았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4명 뽑은 것만 봤는데 이게 웬말 지금 150명 가까이 뽑으니까 거의 40배가 늘어서 수도권에서 40배가 느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워낙 많이 뽑고 또 예년부터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이고요. 또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지역의 꼴찌 합격자 점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서울이라고 반드시 높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경기도라고 높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강원도라고 반드시 낮을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시험 발표 전까지 1차 시험 발표 전까지 1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역전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라도 비슷하게 썼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의 처리 가능성이 조금 있다.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서는 유학에 채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꽈락 같더라도 조금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접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2차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